권리가 있을까? 이건 4단원이. 보자. 논설문이고 설득력과 논리적이고 동물의 권리,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주제고. 그다음 문제 의식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여 독자의 반성을 유도하고 또 비교나 나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한다.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한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이게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지.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날개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개고 싶은 닭을 공장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둔다. 그래서 동물을 물건을 여기는 인간의 인식이 드러난 사례들이지.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코끼리들,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동물원의 울타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한다. 이러한 사례는 인간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거지.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이 감각을 느끼는 동물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볼 수 없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를 짚어준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비슷하다는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게 동물과 인간이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동물을 물검체 여기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반려동물에게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실증이 나서 유기하는 사례, 또 상품선말을 생각하여 사육하는 사례, 또 동물 실험이 이용된 동물들이 병들거나 죽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글에 나타난 논증 요소, 주장과 이유 근거. 인간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처럼 동물도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인간은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 동물도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고찰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동물의 권리가 있다는 거. 첫 번째 이유는 뭐야?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 그죠? 두 번째는 동물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거지. 또 동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근거는 과학적 연구 결과, 또 철학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인종차별은 철학적 피터 싱어의 견해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란 거, 인지심리적 스티븐 핑거의 저서 내용이나 인도 민족운동, 간디의 견해를 두었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다른 이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종차별로 보는 거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때가 있었다. 흑인 노예제나 흑백분리 정책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그러한 제도가 차별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차별이다. 피부색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는 관행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인간이나 동물 중 어떤 종에 속하느냐, 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지에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없으므로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를 두고 철학자 피터 싱어는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 개념을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하였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인종차별과 다르지 않다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인재 심리학자 스피든 핑거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저서에서 1970년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이후 동물학대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거. 이 궤적과 함께 성차별, 아동학대, 인종혐오 범죄 등이 줄어들고 있음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보여줬다. 이를 통해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면서 이를 외면하는 사회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인도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 한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동물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와 도덕성까지도 드러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동물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므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동물을 달리 예상 반론과 이유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기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갓난아기는 우리와 같은 인간종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종차별 같은 논리이다. 나와 같은 인간인데 라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라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글쓴이 예상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서툴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죠. 그죠? 반론을 제시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은 갓난아이도 마찬가지로 동물 권리를 인정해야 함. 지금까지 살핀 바였지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것.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본론에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예상 반론이 뭐냐면 동물은 인간처럼 이성착오를 할 수 없고 언어도 사용할 수 없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갓난아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언어도 사용 없지만 인간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거야. 이를 인간이기 때문에 한다. 이를 종으로 기준으로 고통을 차별적인 인식하는 차별주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지.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성적 사고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동물을 대한 인간의 관행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의미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이나 야생, 동물의 타고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기르는 동물은 화장품이나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이 그런 관행이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의 기본이다.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 권리를 존중해서 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글쓴이는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 또 과학적 사실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맞는 얘기죠. 이 글에서 글쓴이의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나열하며 동물의 권리가 인정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 그죠? 동물 권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지는 않아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예상되는 반란에 반박하기 사례로 제시한 내용을 대상을 갓난아기로, 그지? 동물도 그럼 가난하는 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다 해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거냐? 지금 그렇게 반박을 한 거죠.
이거를 화제와 관련된 거, 이거를 중심 화제는 뭐지? 동물의 권리. 그래서 글쓴이 제기한 문제와 이를 바라보는 글쓴이 관점.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한다. 또 동물을 물건처럼 여긴다는 거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거를 주장을 요약하고 뒷받침 이유와 정리합시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과학적 연구 결과 경험적 사실이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태도와 다르지 않다. 철학자 피터 싱어 견해인 거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는 거.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거 저서 내용이나 인도 민족 운동 지도자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그리고 쓰인 예상 반론과 그 쓰인 반박을 분석하여 보자. 동물의 인간처럼 이상한 사람은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갓난아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다 해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갓난아이도 마찬가지지 않냐. 따라서 동물과 같은 조건에 갓난아이가 인간과 같은 종이라는 이유를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인종차별. 그래서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차별이다. 인종차별주의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산 반박을 하고 그렇다 갓난아이 사례는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